해밀턴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 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푼다는 것 자체는 곧 이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 즉 해밀토니언 오퍼레이터의 이 고유 벡터를 구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얘기이고, 그리고 이것 자체가 그 일반화된 통계적 해석에서 저희가 에너지를 측정하면은 컬랩스가 이 아이겐 벡터들로 이루어지겠죠. 이 아이겐 벡터를 구하는 것 자체가 이 일반화된 통계적 해석, 양적학을 이루는 이 두 가지 기둥을 전부 다 해당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해밀토니언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나 더 중요한 이유는 사실 어떤 물리적인 시스템이 결정되는 게 결국에 이 포텐셜이 주어져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 포텐셜이 문제에 어떻게 주어지는가가 결국에 시스템을 결정하는 건데, 그 시스템에 의해서 딱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 해밀토니언 오퍼레이터입니다. 반대로 X 오퍼레이터랑 P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혹은 이들의 베이시스 같은 경우는 문제 상황이랑 상관이 없이 1차원 공간에서 항상 같게 주어지기 때문에 일반화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얘네들은 문제가 좀 주어져야 되거나 어떤 조건이 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특징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가 저는 가장 그 샹칼의 메인 주제로서 다뤄진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동치관계입니다. 바운디드 데인 스테이트는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고, 그리고 non degenerate 돼 있다. 각 에너지마다 아이겐 벡터가 한 개씩만 주어진다, 축퇴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운디드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것도 결국 동치인데, 이렇게 x축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축이랑 플러스 축으로 먼 지점에서 포텐셜이 뭐 v 플러스 v 마이너스라고 할 때, 이거보다 더 작은 에너지 있죠. 이 작은 에너지는 결국에 이 끝에서 이렇게 베니쉬 되는 양상을 보여야겠죠. 끝으로 이렇게 커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힐버트 공간에 있으니까 이런 양상을 보일 텐데, 이런 파동 함수를 저희는 바운디드 스테이트라고 하고, 이런 바운디드 스테이트는 한마디로 에너지가 v 플러스 마이너스보다 작은 거, 그리고 끝에서 상쇄되는 거, 이 둘은 뭐 같은 얘기입니다. 완전히 같은 얘기인 게 자명해서.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양자화되어 있다, 그리고 축퇴되어 있지 않다. 엄청난 명제죠. 그래서 요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2, 3, 4는 조금 그냥 유용하다,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정도의 명제일 수도 있을 거고, 문제를 풀 때 아예 그냥 저희가 타겟팅하는 녀석 자체를 뭐 실수로 잡는다든지 이런 거 되게 많아요. 홀수나 짝수로 잡는다든지 해서 이 대칭을 좀 어느 정도 이용해서 풀면 조금 좀 쉽게 풀릴 때도 있고, 계산이 좀 유용합니다. 3번 같은 경우도 아이겐 밸류, 에너지니까 아이겐 밸류겠죠. 아이겐 밸류의 폭을 확 줄여줄 수 있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걸 좀 좁혀주는 그런 역할을 되게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히 설명 안 드리고, 나중에 순서가 되면 제가 먼저 1번부터 할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seful method라고 나오는 거는, 여기서 양자역학에서 이 물리가 결국에 수학이랑 다른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리적 직관력을 저는 길러야 한다 생각합니다. 1차원인 만큼 물리적인 직관으로 얻어갈 수 있는 건 확실히 얻어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거기서 좀 자주 쓰이는 그 기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되게 복잡한 문제를, 이 x축을 인터벌을 나눠서 결국엔 무한에선 이런 양상이 벌어지겠네, 가운데선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지만 이것은 별거 아닌 일들의 연속일 거야, 티피컬한 케이스의 연속일 거고, 다시 무한히 반복될 거야, 이런 양상으로 구하는 것이고, 뉴메리컬한 거는 이 슈레딩거 방정식 있죠. 이계도 함수를 주잖아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x축이 있는데 이 점에서 시작을 했어. 이 푸사이 2'이 푸사이랑 어떤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 올라가겠네, 내려가겠네 해가지고 끼워 맞히는 거예요. 이렇게 축을 따라서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이 점을 지나야겠네, 뭐 이런 게 뉴메리컬 방법이고. 그리고 불확정성 원리죠. uncertainty principle, 불확정성의 원리는 뭔가 별거 아닐 것 같죠, 근데 이게 부등식을 하나 주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쵸?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라는 말 무시한 거 절대 아닙니다. 엄청난 식이고, 이걸로 통해서 이제 양자역학이 나올 수 있었죠, 하이젠베르크 선생님 덕분에. 그죠? 엄청난 식이죠. 엄청난 식인데, 이 식 자체를 또 이용하는 건 좀 괴리감이 있어 보일 수 있는데, 이 식 자체가 어떤 부등호를 주기 때문에 제일 미니멈한 에너지를 그냥 바로 딱 구할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의 바운디드가 어느 정도 한이 존재하겠네, 인피멈이 있겠네라는 거를 알려주는 메소드입니다. 1, 2, 3번을 다 소개해버렸네요. 2, 3, 4도 소개를 해드릴까? 나중에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르면 길어질 것 같아서.
잠깐 리뷰입니다. 이거 포스툴레이트. 왜냐면 제가 이 영상을 안 찍어서 제가 4번 슈레딩거 방정식 굉장히 열심히 설명했는데 이 샹칼 책에서 이 양자역학의 어떤 공준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그냥 따로 기둥처럼 이렇게 이름을 안 붙이는 경우도 많은데 파동함수,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물질은 힐버트 공간 안에 있는 파동함수로 표현이 된다. 달리 말하면 여기서 얻어가야 될 건 뭐예요? 이 푸사이는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이게 곧 정보다. 이것만 알면 저희는 다 구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번은 이 오퍼레이터, 이 X라는 물리량, P라는 물리량 혹은 이들로 조합되는 어떤 다른 물리량이 어떤 헐미션 오퍼레이터로 대응이 될 거다라는 거죠. 이런 대응 관계. 물론 그게 어떤 베이시스를 쓰냐에 따라서 표현 방법은 달라지겠지. 어쨌든 이런 대응이 존재할 거다. 자세한 내용은 뭐 책 한번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첫 번째의 연장선인데 파동함수가 모든 걸 다 갖고 있다고 했죠. 그럼 이걸 어떻게 네가 조합할 거냐? 그게 Generalized Statistical Interpretation이죠. 일반화된 통계적에서 이게 그 보르네 정리의 어떤 더 일반화된 개념입니다. 보르네 해석의 일반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추가로 측정이라는 거에 대한 그 해석도 남깁니다. 측정을 하면 클랩스가 일어난다. 이것도 다 이거에 관련된 얘기고, 계속 확장이 돼야 되고, 차원이 높아져도 확장이 돼야 되고, 디제너레이트가 생겨도 확장이 돼야 되고, 확장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저희는 이 푸사이를 알면 모든 통계적 처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구하면 끝이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기대값, 평균적으로 어디에 있어 입자가 얘기할 수 있고, 평균적인 모멘텀도 얘기할 수 있고, 언설틴티도 얘기할 수 있고. 이것만 알면 언설틴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언설틴티가 얼마나 되겠네. 바로 구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모든 정보를 다 준다. 그리고 측정에 대한 얘기도 해준다. 언설틴티 프린시플도 결국에 이 3번으로부터 바로 유도가 가능하다. 사실상 거의 같은 얘기다. 그리고 이게 앙삼블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는 이 3번 그 자체인데, 그러니까 이 통계적인 해석이 입자, 같은 상태에 있는 입자 여러 가지로 실험을 했을 때에 대한 통계적 해석을 준다. 한 입자로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상태에 있는 입자 엄청나게 큰 라지 n개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결과를 준다. 뭐 이런 내용이죠. 4번은 슈레딩거 방정식. 영상을 따로 자세히 찍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변하는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은 크게 두 가지 과정이 크게 두 가지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측정을 했을 때 확 콜랩스가 일어나는 것과 이것이 천천히 붕괴되는 과정.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하는 거고, 이게 측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심지어 오늘 설명할 내용에 이거를 수식적으로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측정한 거를 뾰족해진 애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 누그러지는가, 어떻게 얘가 움직이는가, 이렇게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건 이제 리뷰였고, 그래서 제가 가장 크게 말씀드려야 될 내용은 지금 당장 이 바운디드 스테이트는 양자화되어 있고 축퇴되어 있지 않다라는, 에너지를 쓰는 게 낫겠다.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고 축퇴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예시를 보일 거냐면 프리 파티클, 이거는 바운디드 안 돼 있죠. 딱 봐도, 그쵸? 바운디드 돼 있지 않죠. 그리고 파티클 인 어 박스, 얘는 딱 봐도 양자화되어 있죠. 박스 안에 있는 거니까 무한 차원, 무한 포텐셜 안에 같이, 무한 아니어도 됩니다. 그리고 델타 펑션 포텐셜,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포텐셜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깊게 구멍 뚫려 있는 웰이라고 하는데, 포텐셜 구멍, 이렇게 구멍 빠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 풀어볼 겁니다. 뭐 위로도 상관없고,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인터벌로 나누는 과정, divide into sub interval,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뉴메리컬한 방법, 이들을 이용해서 이걸 증명을 할 겁니다. 이거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면 요 순서대로 얘기할 거예요. 그 프리크 파티클을 되게 이걸 수학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방법이어서 절대로 간과하지 않고 이거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티클 인 어 박스도 다 풀어드리고 모든 걸 해석 다 해드리고 델타 펑션 포텐셜도 모든 걸 다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바운디드 돼 있는 것만 또 따로 얘기를 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영상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이걸 따로따로 찍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한 번에 쫙 풀고 여기 영상에서 쫙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운디드 돼 있으면 이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 프리 파티클은 바운디드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양자화돼 있지 않고 에너지가 연속이고, 그리고 축퇴가 되어 있고, 파티클 인 어 박스는 에너지 양자화돼 있는 거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몇 개의 상태만 가질 수 있고, 띄엄띄엄한 상태만 가질 수 있고, 축퇴 안 돼 있고, 델타 펑션 포텐셜도 바운디드 돼 있는 애들은 양자화돼 있고 논 디제너레이트 돼 있다라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이해되셨죠? 프리 파티클부터 해봅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예시를 이제 한번 파볼게요.
프리 파티클 어떻게 구해야 되죠? 처음에 무조건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시작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해밀토니언만 있겠죠. 포텐셜이 제로니까. 그게 이제 프리 파티클인 거죠. 정확히 문제 상황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해밀토니언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슈레딩 그 시간에 무관한 슈레딩거 방정식이. 그랬을 때 보자 이걸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모멘텀 베이시스는 문제 상황에 상관없이 이미 알고 있는 녀석이죠. 근데 걔를 여기 넣으면 트라이얼 솔루션을 넣어보면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루트 2의 미인 이런 모멘텀의 아이겐 벡터는 해밀토니언의 아이겐 벡터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부호가 반대여도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멘텀이 마이너스 루트 2의 미인 아이겐 벡터, 그러니까 모멘텀의 아이겐 벡터. 그러니까 서로 모멘텀 관점에선 다른 아이겐 벡터죠. 그러니까 다른 아이겐 밸류를 갖지만 이 경우에 넣어보면 같은 해밀턴에 관해서는 같은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둘 다 이에 관련된 이랑 연관되어 있는 아이겐 밸류가 되는 거고 이거 두 개가 아이겐 벡터가 되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이해되셨죠? 제가 설명을 너무 못했네 이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얘랑 얘는 이미 알고 있죠. 저희가 정확히 저 식도 기억나요. 이걸 x 베이시스에서 뭐 어떤 베이시스는 상관없다 말했죠. 익스포넨셜에 i 하고 루트 2m이 하바 x 이렇게 생기네. 한마디로 완벽한 이 조화함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부터 상관없고 이 녀석은 측정하면 계속 이 p만 나오는 루트 2m만 나오는 아이겐 벡터죠. 근데 이 둘 다 같은 아이겐 밸류 2를 갖는 해밀토니언의 아이겐 벡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멘텀의 아이겐 벡터인데 이게 트라이얼 솔루션으로서 해밀토니언 아이겐 벡터도 된다. 근데 둘 다 같은 아이겐 밸류를 공유한다. 한마디로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다, 축퇴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겐 밸류는 모든 이에 대해서 이게 다 얘기되잖아요, 지금. 그죠? 모든 지금 에너지 일반성 안 이뤘죠. 그래서 모든 에너지에 되고 그리고 아이겐 스페이스는 다음과 같이 디멘전이 두 개로 그 스파닝한다, 제너레이티 셋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이겐 스페이스 오브 해밀토니언은 그리고 당연히 에너지와 관련된 건 이렇게 두 개가 될 거다. 그 두 개는 모멘텀 아이겐 벡터 두 개가 될 거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근데 사실 트라이얼 솔루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두 개만 구했는데 이게 다 되냐? 이게 2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이 p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잖아요. 그 x 베이시스에서. 그러니까 2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두 개로 될 거다. 뭐 자명하죠. 이거 심지어 그냥 x 베이시스에서 문제 풀어도 돼요. 문제 풀어서 그 조화진 동자 문제 풀면 똑같이 두 개로 나옵니다. 당연해서 두 개로 넣어. 사실 이거 문제 푸는 방법이 그러니까 요걸 얻어내는 과정 있죠. 요거까지 얻어내는 과정.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연속이니까 그 양자화되어 있지 않죠. 이거 디제너레이트 돼 있고 말했죠.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한 거 이거 두 개, 이 동치 관계 지금 증명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게 그 에너지가 모든 실수가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되겠죠. 0 되나? 0 되죠, 그렇죠? 아이겐 밸류는 0이 돼도 상관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언바운디드 돼 있죠. 왜냐면은 에너지가 끝에서도 모든 점에서 0인데 에너지 자체는 조금 더 큰 거니까 바운디드 돼 있지 않고 양자화도 돼 있지 않고 축퇴도 돼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요거 푸는 과정이 여러 개 있다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엑시 베이시스에서 그냥 조화진 동작 풀어도 되고 아니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 이게 그 프로파게이터를 구하면 되잖아요. 결국에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게 어떻게 이 파동함수가 클 건가를 얘기하는 거고 그 파동함수가 크는 건 다음과 같이 그 유니터리 오퍼레이터 앞에 곱한 꼴이 되고 이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는 그 지수함수에 이렇게 없어져. 뭐 이렇게 된다. 이것도 말씀드렸죠. 이거 오퍼레이터의 그 몇 급수로 파워 시리즈로 표현된 이걸 또 된다 하는데 이게 특수한 경우에 된다 했는데 이 경우에 됩니다. 연습 문제로도 있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깔끔한 것 같고 여러 의미를 내포한 것 같아서 이 방법으로 푼 거죠. 정말 간단하죠, 풀이가. 좋아요. 요거 얘기했죠. 그러면 저희가 두 가지 더 얘기해야겠죠. 포스툴레이트 2랑 3랑 4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3부터 얘기를 할게요. 사실 이 얘기는 다 똑같은 얘기라 안 해도 되는데 처음으로 한 얘기니까 제가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프사이라는 녀석을 어떤 파동함수를 측정을 했어. 어떤 파동함수의 에너지를 쟀어. 좋은 방법으로 에너지를 딱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좋은 측정에 대한 얘기도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에너지를 특정할 수 있는 콜랩스가 딱 정확하게 일어나는 그런 측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쟀어. 그럼 모든 에너지가 나올 수 있어. 왜냐하면 아이겐 밸류가 모든 0보다 큰 에너지가 다 나오니까. 그리고 이것이 나올 확률 밀도 함수는 당연히 프사이에 의존하는데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참고로 이렇게 되려면 그 노멀라이즈
노멀라이즈 돼야겠죠. 근데 참고로 요게 죄송합니다. 이것도 D를 곱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연속이라서 이 시그마가 아니라 적분이니까 2에서 E 플러스 D 사이에 나올 확률이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이렇게 써도 다 이해할 거라 믿습니다. 디스크리트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확률에 대한 걸 얘기했어. 그 다음에 제가 측정에 대한 것도 준다 그랬죠. 그리고 프사인은 컬랩스 될 거야. 다음과 같이 컬랩스가 될 거야. 왜냐면 디제너레이트 돼 있으니까 이 둘이 어떤 비율일지 모르겠죠. 그래도 이게 무조건 노멀라이즈 되어 있어야 되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1이 돼야 된다. 이거 무조건 노멀라이즈 돼야 됩니다.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어야 통계적 해석에 적용이 됩니다. 이 컨티뉴어스한 경우에. 그리고 컨티뉴어스가 아닌 경우는 꼭 노멀라이즈 될 필요는 없는데 편의상 노멀라이즈를 하기 때문에 그냥 노멀라이즈는 그냥 무조건 돼 있다 생각해도 그렇게 추상하고 넘어가 됩니다. 얘기가 너무 세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얘기를 이제 해볼 수 있겠죠. 알파 베타를 어떻게 구할 건데? 계속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 양자가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능해? 물리적으로? 이 두 가지 정도의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고로 여기까지는 뭐 다 책에 있는 내용이고 이 두 가지는 추가 내용입니다. 이 알파 베타 어떻게 구하냐면 이때 저희는 그걸 씁니다. 커뮤테이터가 제로인 커뮤트한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없잖아요, 이 상황에. 이때 커뮤트한 다른 오퍼레이터 이제 오메가가 있다고 해볼게요. 얘네 둘이 커뮤테이터가 0이야. 그러면 이게 곧 뭐랑 동치냐면 그 simultaneous 아이겐펑션, 그러니까 동시고유 함수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아이겐밸류가 서로 같지만 얘가 오메가 1 그리고 얘는 오메가 2가 나오는 어떤 고유 벡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메가를 측정해. 그랬을 때 얘가 나왔어. 이 비율을 통해서 알파 베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방법으로 알파 베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프로퍼 벡터다. 사실 요 얘기가 더 핵심이라 저는 생각되는데 이 임프로퍼 벡터라는 게 뭐냐면 부적절한 벡터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할 수가 없다. 왜냐면 결국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측정을 했을 때 컬랩스가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되는데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근사적으로 이렇게 같은 에너지가 계속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지. 얘 측정하면 또 바로 측정하면 같은 에너지 나오겠죠. 이렇지 않다는 거죠. 에너지 더하기 델타 E 조금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너지 아이겐 펑션이 결국에 이 모멘텀 아이겐 펑션이죠. 모멘텀 아이겐 펑션 저희 알죠. 익스포넨셜의 IP 하바 X라는 거. 이게 뭐예요? 완벽한 조화진 동자죠. X 무한히 가죠. 그러니까 전 우주에 걸쳐서 존재할 확률이 균일해야 되는데 그런 물질은 세상에 없죠. 없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조화진 동자가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간 살짝 끊긴다. 그 말은 뭐야? 완벽한 조화진 동자에서 벗어나니까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봤을 때 완벽한 조화진 동자는 델타 함수가 딱 피크가 찍힐 텐데 살짝의 폭을 갖는다.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지금 에너지도 살짝의 폭을 갖는다. 그래서 또 측정하면 처음에 여기서 나왔을 수 있어도 여기서 나올 확률이 있는 거야. 그래서 델타 E가 붙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임프로퍼 벡터라고 하는 거고, 이런 의미에서 웨이브 패킷으로 해결해야 된다. 교수님이 맨날 수업 시간마다 얘기했어요. 프리 파티클이고 안 된다니까. 적분해야 된다니까. 적분꼴로 표현돼야 돼. 웨이브 파켓의 썸으로 표현돼서 에너지 계속 폭을 가져야 돼.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전 처음에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몇 가지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제 해결했습니다. 좀 모든 질문 해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갖고 있던 양자를 처음 배울 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포스츄레이트 3.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psi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psi, 시간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psi가 딱 주어졌을 때, 그때 이걸 해석하는 방법을 싹 다 저희는 안 거죠. 다 안 겁니다. 이제 다 알았잖아요, 그죠? 파동 함수를 다 구할 수 있고, 심지어 알파, 베타 디제너레이트 돼서 힘들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구할 수 있고, 이론상. 그리고 각각으로 어떻게 붕괴될 확률도 다 알고, 다 아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포스툴레이트 4를 볼게요. 이건 어떻게 그로우 할 건데, 네가 이니셜 푸사이를 줬어. 그럼 푸사이 t는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되긴 이 프로파게이터를 곱하면 취하면 되겠죠. 오퍼레이터입니다. 오퍼레이터 이렇게 된다고 제가 백날 천날 말씀드렸기 때문에 디제너레이트 돼 있으니까 시그마 안에 넣어야겠죠. 각각의 이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 오케이, 변하는구나. 그리고 이게 사실 그거죠. 슈레딩거 방정식이 본질이 얘를 각각을 구하는 거인 이유. 각각을 구했으니까 이걸 구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게 좋겠죠. 그래서 가우시안 패켓, 가우스 함수를 그 초기 밸류로 한번 넣어보겠다. 제일 만만하죠, 가우스 펑션이. 또 뭐 싱크 펑션, 뭐 스퀘어 펑션 이런 애들이 만만하겠죠. 근데 현실에 존재하는 건 대부분 가우스 패킷일 테니까 저희는 정말 많이 쓸 거예요. 가우시안 패킷을 정말 많이 쓸 거라서 제가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가우시안 패킷 이걸 분석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아직 지금 그로우를 설명해야 돼. 그로우 설명해야 되는데 그건 여기 아래고요. 아래에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고 갑자기 요라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무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그리고 이 그냥 딱 이 가우스 함수만 있을 때 시간 이 상태일 때 t는 0일 때의 해석을 알려줄게요. 위에서 가우시안 패킷을 당연히 이 엑스베이시스에서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죠. 엑스베이시스에서 가우시안하게 잘 보면 요 텀에 들어가야 될까요? 이거 노멀라이즈드 되려면 들어가야 됩니다. 노멀라이즈드 되려면 들어가야 되고 요거는 왜 들어가냐면 요게 그 가우시안 펑션의 그 어떤 상징이죠. 당연히 이래야 되니까 x에 대해서 뭐 이런 뜻이 생기죠. 참고로 여기 x-x0면 x0 기준에서 이렇게 뽕긋하게 쏘는 거 알죠? 지금 이 x0가 0인 거니까 기대값 0이겠구나. 오케이. 그리고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 이게 불확정성이죠. 불확정성이 루트 2분의 델타가 되겠다. 오케이, 알겠어. 그 다음에 그리고 요 항을 붙인 게 P0 일부러 만들려고, 모멘텀 갖게 하려고, 모멘텀 기대값이 P0가 되게 하려고 한 겁니다. 좋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만 있으면 모멘텀 기대값이 안 생겨서 좀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요걸 곱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델타 P도 존재하겠죠. 왜냐면 여기서 요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실 요게 주어지면 그 psi P도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psi도 주어진 거라 사실 이 모멘텀에 관한 모든 정보도 계산하려면 계산할 수 있는데 요게 요 변환 과정이 psi x랑 psi P 변환 과정이 프레 변환이에요. 그죠? 프레 변환. 프레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그래서 요게 네로우 하면 요게 y 대지는 딱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노트 적어놨네. 오케이.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XP 베이시스가 프로그램이랑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꺼낼 수 있는 만지기 좋은 애들이다. 그리고 가우시안은 되게 이상적인 상황이라서 이 불확정성의 원리에서 부등호가 아니라 등호가 됩니다. 등호 케이스예요. 그래서 델타 P를 바로 구할 수 있죠. 외워두면 좋아요. 그냥 외워두면 좋아. 이 두 번째 성질. 문제에서 계속 계산하라 시킬 텐데 안 계산해도 됩니다. 가우시안은 항상 이상적이어서 여기 등호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요거 곱하면 그 x 베이시스에서 얘를 곱해야 됩니다. 요 녀석 곱하면 요게 계속 P0가 나오는 애죠. 걔를 곱하면 모멘텀의 기대값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게 요 말이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 텀을 곱한 이유다. 한 가지 정도 더 적으면 좋겠네요. psi x랑 psi x 주어진 거죠, 그죠? 근데 psi p도 x랑 p도 프레 트랜스포메이션 관계다. 사실 이론상 모든 통계적 해석을 다 구할 수 있지만 저희는 대표적인 값들만 갖고 논의를 할 거니까 뭐 이렇게 생긴 애를 대충 가우시안 펑션처럼 이렇게 기대값이랑 분산 보고 예측을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통계적인 값이니까. 그래서 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주 나와서. 그러니까 얘를 이제 그냥 대놓고 이제 계속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구나를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문제가 안 주어져도 항상 꺼낼 수 있는 만만한 녀석이다. 그럼 이제 그러고 하겠죠. 이 프로파게이터를 곱한 거에 따라서. 그럼 엑스 베이시스에서 이걸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할 수 있겠죠? 다 아니까 그죠? 엄청 복잡한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거를 이제 중요한 것만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x의 기대값 있죠. x의 기대값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일 때 이게 처음에 0이었잖아요. x0가 0.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게 이 모멘텀의 기대값. 모멘텀의 기대값에 비례하게 움직인다. 이게 정확하게 고전적으로는 당연하죠. 그렇죠? 고전적으로 당연한 식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클래시컬 리밋을 제가 나중에 너무 중요해서 설명을 드릴 영상을 찍을 건데 그러니까 기대값 expectation value는 고전적인 결과를 따른다. 그게 NFS 시어링입니다. 그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걸 잘 파악하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뾰족했던 네로우했던 게 와이드해진다. 점점 와이드해진다. 이게 뭐죠? 콜랩스다. 우리가 측정을 하고 기다리면 이렇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만드는 녀석이 이게 벨로시티인데 처음에 t는 0일 때 델타 그러니까 이 모멘텀의 불확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만큼. 이게 여기서 뭐 질량만 나누면 질량은 다 똑같으니까 모든 앙상블에 대해서 파티클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 이 얘기가 이 얘기인데 델타 P가 델타 V에 기인을 한다. 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이거를 엄청나게 많은 입자 마치 통계학을 보듯이 생각을 해보면 모멘텀이 그러니까 파티클이 있는데 어떤 애는 여기로 가고 싶어 하고 어떤 애는 여기로 가고 싶어 하니까 그게 모멘텀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벨로시티가 분산이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점점 와이드해진다. 뭐 이런 해석인 거예요. 되게
필요합니다. 이 해석이 나중에 두고두고 쓰일 겁니다. 알아두시면. 그래서 다시 저희는 처음 흐름을 잃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싱글 파티클을 끝낸 거고, 싱글 파티클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끝낸 거고,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드린 거. 언바운디드 돼 있으니까 양자와 안 돼 있고 디제너레이트 돼 있다. 다음은 누구 차례다? 파티클 이너 박스를 통해서 바운디드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보여야겠고, 델타 펑션도 아마 같은 영상에서 찍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실 영상을 끊었다가 지금 다시 찍고 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파트 클리너 박스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처음에는 요 예시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볼라 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일반화해서 추상화시켜서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본질을 좀 더 캐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사실 얻어갈 것만 얻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한번 쭉 접근을 해보려 합니다. 이걸 한 번에 묶어서, 이 바운디드 케이스를 한 번에 묶어서 한번 접근을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어떻게 보면 일반화된 성질이라 볼 수 있어요. 포텐셜이 주어졌을 때 그 연속성, 그 엑스베이시스에서 어떤 연속성을 얘기할 수 있고, 이게 그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이잖아요. 그랬을 때 E는 사실상 어떤 정해진 상수인 거고, 이 V에 따라서 이 이계도 함수의 어떤 성질이 주어지는 거죠. 만약에 포텐셜이 이렇게 델타 펑션으로 주어져 있다 해볼게요. 그럼 한마디로 이계도 함수가 델타 펑션인 거죠. 이 델타 펑션이라는 말은 델타 펑션을 적분하면 뭐죠? 스텝 펑션을 미분하면 델타 펑션이 나오죠. 스텝 펑션. 그래서 이 1계도 함수는 스텝 펑션일 것이고, 이 말은 곧 이 결국에 이 스텝 펑션도 결국 함수값이 유한하게 존재하는 거니까 미분 가능한 거죠. 미분 도함수 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아이겐 벡터는, 아이겐 펑션은, 여기 x 베이시스니까 아이겐 펑션이란 말 써도 되겠죠. 아이겐 펑션은 연속일 것이다. 아니면 더 좋은 조건으로 그냥 포텐셜이 유한하게, 파이나이트하게 존재하면, 그러면 미분 가능한 함수는 연속이니까 후사이 프라임은 연속일 거고, 그럼 후사이도 당연히 연속일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포텐셜이 아쉽게도 이렇게 포텐셜이 이렇게 델타 펑션으로 잠깐 이렇게 델타 펑션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무한하다면, 그러면 후사이 프라임에 대해서 연속성을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뭐 이렇게 델타 펑션이라고, 스텝 펑션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하지만 후사이는 연속일 겁니다. 저는 이 성질을 한번, 제가 너무 추워서 잠깐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그래서 이런 성질들이 곧 바운더리 컨디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바운디드 스테이트는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고 축퇴되지 않는다. 디제너레이트가 없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여러 방법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인터벌을 여러 개로 나누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죠. Finite scalar well, 그러니까 이 경우가 제일 좀 흔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실제로 존재할 것 같은 그런 포텐셜이기도 하고, 이 경우 먼저 보겠습니다. X 베이시스를 쓸게요. 항상 얘기했다시피 이 방법은 다 X 베이시스에서 쓸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타임 인디펜던트한 슈레딩거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오겠죠. 그리고 미리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그 에너지가 항상 제일 작은 포텐셜보단 커야 됩니다. 고전적으로도 당연하고 양자역학적으로도 당연한 성질입니다. 사실 그걸 몰라도 문제되진 않는데, 아무튼 지금 가장 작은 포텐셜이 여기 제로인 거죠. 포텐셜이 이거보단 커야 돼, 이렇게 많을 수 있는데, 요 사이에 있는 에너지들이 바운디드 스테이트겠죠. 여기를 넘어가면 이렇게 통과해서 스캐터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경우에 대해서 볼 겁니다. 타겟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긴 아예 있을 수가 없고 이렇게 다 존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우린 관심이 있으니까 이 경우를 보게 하는 겁니다. 여기를 넘어가면 언바운디드 스테이트인 거고, 그러면 프리 파라미터의 개수를 한번 볼게요. 요 슈레딩거, 그 시간에 무관한 슈레딩거 방정식이 1, 2, 3 파트에서 각각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2차 미분 방정식은 항상 개수가 2개씩 붙죠. 그래서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2개 해서 총 6개에다가, 그리고 이 에너지도 사실상 저희가 어떤 에너지다라고 이 식을 쓴 거기 때문에 이것도 프리 파라미터라고 볼 수 있어서 총 7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하지만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을 보면, 먼저 이게 바운디드이기 때문에 이 2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운디드라서 사실 이 구간에서 이게 익스포넨셜 함수 2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애랑 이렇게 수렴한 애 2개가 나오는데, 이런 애 익스포넨셜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익스포넨셜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게 여기랑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2개가 생기고, 그리고 바운더리 컨디션, 다음 같은 경우에 포텐셜이 계속 유한하게 존재하죠.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psi랑 psi 프라임 둘 다 연속이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이거 아이겐 펑션입니다. 그냥 psi 일반적인
이 노멀 모드들의 합으로 표현된 그 푸사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최종 푸사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펑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경계 조건에서 두 개씩 나옵니다. 두 개씩 나오고 그리고 노멀라이즈드를 해야 되니까 그 노멀라이즈를 될 필요 없다 해도 결국에 전체 상수는 이 양자역학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를 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죠? 그래서 7개가 나와서 식이 풀리죠. 식이 풀린다는 말은 뭐죠? 에너지가 구해진다. 특정된 값만 가는다. 이게 꼭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뭐 2의 i 세타가 1이다 하면은 세타가 뭐 여러 개 디스크리트하게 나오잖아요. 2파이, 0, 4파이 이런 식으로 보통 나오기 때문에 이래서 여러 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에너지가 결정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개수들이 다 정해지죠. 이 개수, 이런 개수랑 이런 개수들, 여기 코사인, 사인 이런 개수들이 있을 텐데 이 개수들이 다 정해지기 때문에 하나의 에너지가 주어지면 이 파동함수도 결정이 되죠. 이게 뭐죠? 디제너레이트가 없다. 그럼 반대로 만약에 언바운디드 스테이트면 어떡할까요? 이 조건이 없는 거죠. 이게 이런 애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제약 조건 두 개가 없어지면 이 두 개의 공백이 생깁니다. 얘가 5개가 돼요. 컨스트레인트가. 그러니까 에너지는 결정되지 않아도 되고 에너지가 결정되지 않아도 되고 개수 전체에 개수 하나가 더 생겨서 그러니까 이런 애랑 이런 애가 둘 다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결국에 이 식들을 다 계산해 보면 하나만 남으니까 그래서 디제너레이트가 2개까지 생길 수 있는 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파티클 이너 박스 그러니까 이게 무한 우물이면은 똑같습니다. 결국 똑같은데 이 경우에는 이 감소하려는 애도 존재할 수 없죠. 대신에 여기 계속 무한이니까 이 푸사이 프라임 연속이다라는 조건을 못 써요. 그래서 이 경계 조건 여기서 1개, 여기서 1개가 나오지만 그 프리 파라미터 개수가 여기서 2개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는 아예 파동함수가 없으니까 여기만 존재하니까. 그래서 3개에서 마찬가지로 딱 풀려서 에너지가 양자화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넌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델타 펑션 포텐셜 이걸 왜 풀게 할까 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델타 펑션이라는 말은 결국에 푸사이 프라임이 연속은 아니지만 경계 조건이 연속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스텝 펑션으로 나온다는 걸 저희는 계산을 적분을 작은 구간 마이너스 입실론부터 입실론까지 적분하면 알 수 있고 이 경계 조건을 이용해서 프리 파라미터는 여기 1번 구간, 2번 구간에서 주어질 거고 에너지에서 5개 컨스트레인트는 마찬가지로 여기 끝에 그 라이징 파라미터는 그러니까 올라가는 라이징 익스포넨셜의 개수는 없어야 된다 2개랑 그리고 여기 경계 조건 푸사이 프라임이 스텝 펑션이 돼야 된다 그리고 푸사이가 연속이다 해서 2개 나오고 노멀라이제이션에서 5개 나와서 딱 풀려서 양자화된다 이런 식으로 개수가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을 제가 계속 얘기했던 dividing into subintervals라고 하는 방법인 겁니다. 구간을 이렇게 나눠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포텐셜이 마이너스 무한이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가 전부 다 될 수 있어요. 에너지가 전부 다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0보다 작은 구간에 저희 관심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바운디드 스테이트가 이게 더 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정을 해서 이렇게 에너지 양자가 되는 거지 이 위에는 에너지가 양자화되지 않는 겁니다. 스캐터링이에요. 그냥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도 저희 유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도 결국에 끝에 포텐셜이 이렇게 무한대가 되는 거죠. 갇혀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더 구간이 많이 쪼갠다고 해도 더 많이 쪼개면 하나의 구간이 생길 때 파라미터가 2개가 들지만 제약 조건도 마찬가지로 2개가 생겨서 베니시 서로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풀리고 디제너레이트도 없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에 바운디드 돼 있지 않으면 디제너레이트 되고 축태가 깨지고 그런과 동시에 에너지가 양자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동치 조건이라는 거고 이거 뉴메리컬한 방법도 있어요. 뉴메리컬한 방법. 제가 그 영상 초반에 소개해드렸을 텐데 그 푸사이 x0를 하나 고정해 놓고 그 푸사이 이계도 함수가 어떻게 주어진다 여기 있잖아요. 마이너스 4바 제곱분의 2m e-v였나? 요걸 따라가서 이 식이 모양을 계산을 해봐도 이게 근사적으로 어떻게 좀 추상화해서 계산을 해서 딱 바운디드 스테이트면 에너지 값이 결정돼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있습니다. 책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언서티티 프린시플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되게 좀 괜찮다 했었죠. 이걸 되게 많이 쓸 수 있는데 되게 유용하게 잘 쓰입니다. 이걸로 로이스트 그러니까 인피멈을 찾을 수 있어요. 에너지 인피멈 가장 작은 에너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경우에 보면은 중요한 결과 중 하나가 에너지가 0이 될 수 없거든요. 이게 에너지가 왜 0이 될 수 없냐 왜 가장 작은 에너지가 양수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냐라는 거를 언서티티 프린시플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보여볼게요. 그러니까 요거 참고로 요 파티클 이너 박스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요 경우가 제일 좀 계산이 쉽겠죠. 이상적으로 요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요 길이를 L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위치의 불확정성이 당연히 L보다 작겠죠.
요 안에 있으니까 그쵸? 얘보다 작기 때문에 요게 커야 되는데 델타 X가 너무 작네? 그럼 델타 P가 커야겠다. 델타 P가 커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LM-FAST 정리에 의해서 이게 이 안에 갇혀 있으려면 이 안에 갇혀 있어야겠죠. 심지어 그죠? 갇혀 있어야 되고 이 P의 기대값이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 LM-FAST 정리에 의하면 X의 기대값은 이 운동량의 기대값이 존재하면 움직이니까 기대값이 계속 이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움직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P의 기대값도 0이 돼야 된다. 근데 이 고전 통계학적으로 그런 식이 있죠. 그 요식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다. 요식 되게 유명한 식 있죠. 항상 성립하는 식이죠, 이 식. 그래서 통계적인 식인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요게 제로니까 이런 관계가 생겨서 그래서 요게 커야 되는데 이 분산이 커야 되는데 표준 편차가 커야 되는데 표준 편차를 그 제곱의 평균으로 얘기할 수 있고 제곱의 평균은 곧 운동량의 제곱의 평균은 에너지랑 관련이 있고 이게 그 항상 스테디한 스테이트죠. 항상 측정했을 때 계속 에너지만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푸사히 일하는 상태는 측정을 하면 계속 같은 에너지만 주는 거니까 기대값이 당연히 에너지랑 같아야 되고 기대값이 에너지랑 같은데 기대값은 요 그 분산이랑 운동량의 분산과 같고 그리고 요게 요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EML 제곱분의 하바 제곱보다 항상 커야 되는 그러니까 0보다 항상 큰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가장 작은 에너지가 파이 제곱 이렇게 형태가 됩니다. 유용하죠. 언설티티 프린시플. 되게 유용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한 거냐면 드디어 요 가장 중요한 가장 길 것 같았던 요 1번을 끝낸 겁니다. 해밀토니언의 아이겐 펑션의 그러니까 해밀토니언의 아이겐 펑션은 좀 X 베이시스를 너무 칭하는 것 같은 아이겐 스테이트의 좀 일반적인 성질을 얻어낸 거죠. 되게 유용한 성질을 얻었습니다. 2, 3,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 3, 4로 제가 이 부분 설명을 잘 못해서 다시 찍었는데 그래서 이 아이겐 펑션의 일반적인 특징, 제가 아이겐 펑션이라고 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그 X 베이시스에서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2번이랑 4번은 그 아이겐 펑션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3번은 아이겐 밸류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부터 말씀드리면 이 아이겐 펑션을 X 베이시스에서의 아이겐 펑션을 리얼이라고 가정을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인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안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그냥 임의의 아이겐 펑션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아이겐 밸류 에너지 2에 대응되고 당연히 해밀토니언의 아이겐 펑션이겠죠. 이런 애가 있다 해볼게요. 그럼 얘를 실수부랑 허수부로 나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함수 자체를. 그랬을 때 이 실수부랑 허수부, 그러니까 요거를 슈레딩거 방정식에 넣으면 요 두 가지가 각각 이렇게 쪼개지겠죠. 슈레딩거 방정식 쪼개서 분배를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분배가 아니라 교환이죠. 교환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결합입니다.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 진짜 죄송합니다. 이렇게 결합을 하면 각각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을 한다. 그래서 요 각각이 솔루션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이걸 잘 보면 지금 채가 복소수죠. 그래서 사실은 임의의 해가 두 개의 실수의 슈퍼포지션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실수해라기보다는 두 개의 실수 아이겐 펑션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리얼 아이겐 펑션의 슈퍼포지션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요 집합적인 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게 이거죠. 아이겐 스페이스 of H corresponding to 에너지. 그러니까 요게 결국 궁금한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거의 디멘전이 2가 나오는 거고 두 개의 함수로 슈퍼포지션을 해서 전부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요걸 얘기하는 거죠. 이 아이겐 펑션, 이 고유 벡터 방정식을 만족하는 아이겐 펑션. 그랬을 때 여기에서 조건을 리얼이라고 추가를 해도 같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요 위에로부터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가 요게 궁금한 건데 요걸 알아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요걸 구해도 된다. 그러니까 요 조건을 넣어도 일반성을 아예 해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예,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시겠죠? 4번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집합으로 한 번 더 끌고 가서 이해를 하면 정확히 이런 얘기구나를 좀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이겐 펑션이죠. 아이겐 펑션. 그러니까 X 베이시스에서의 아이겐 펑션이지 이게 이 한마디로 노멀 모드죠. 이게 각각이 노멀 모드들을 담당하는 녀석들인데 얘네들의 합으로 일반적인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가 나올 거잖아요. 시간에 의존된. 얘는 컴플렉스여야 합니다. 이게 왜 실수면 안 되냐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실수면 이 확률, 그러니까 probability current density가 제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정의되냐면 EMI분의 하바이 그리고 뭐였더라 이렇게 컨주게이트하고 그라디언트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거 보면은 이게 만약에 실수면 이 부분이 제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확률의 흐름이 0이란 얘기입니다. 확률의 흐름. 확률의 흐름은 당연히 요 녀석이겠죠. 그 X 베이시스에서의 그 확률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의 시간 변화가 없다는 얘기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에 따라 그로우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지한다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안 된다. 사실 이거 말고도 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실제로 샹칼에 있기도 해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문제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일단 요 명제는 확실한데 요거를 뭐 실험적으로도 증명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되게 뭐 많은 방법으로 각자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복소수여야 된다. 하지만 아이겐 펑션 그러니까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이 둘이 다른 녀석이라는 겁니다. 얘는 완전히 그 해밀턴이언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에 대응된 녀석이다. 그리고 3번은 에너지가 포텐셜의 최소값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는 고전적으로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하지만 이게 이 아이겐밸류가 허용된 아이겐밸류가 최소 포텐셜보다 항상 커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로이스트 밸류에 대한 또 어떤 직관을 저희가 얻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X 베이시스를 이용할게요. 제가 또 한번 강조를 드리면 저희가 지금 계속 X 베이시스만 쓰고 있는데 왜 X 베이시스 쓰냐면 포텐셜이 X에 대해 주어져서 그래요. 만약에 포텐셜이 모멘텀에 대해 주어진 공간이라면 저희가 기절을 선택할 때 모멘텀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고르면 더 편하게 했겠죠. 고르면 더 편하게 했겠지만 저희는 X 베이시스에서 하는 이유는 포텐셜이 이 X에 대해 주어진 게 가장 저희는 티피컬한 경우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X 베이시스에서 이 아이겐밸류 프로그램을 다시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그 시간에 무관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테고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게 귀류법을 써볼게요. 귀류법 써서 에너지가 포텐셜의 최소값보다 작으면 요게 모든 X에서 계속 이 부분이 음수가 돼서 둘의 이계도 함수랑 부호가 같게 되죠. 그러면 이게 잘 생각해보면 좀 X축이라 할 때 양수 구간에서 점점 이런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 되고 음수 구간에서는 이런 위로 볼록한 녀석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스퀘어 인테그러블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순이 된다라는 점 때문에 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다 이런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인피니티 그 파티클 인 더 박스 경우에도 그 허용된 에너지가 0보다 컸죠. 그리고 심지어 0보다 큰 걸 알았는데 그거보다 더 커. 왜냐면은 그 불확정성의 원리에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가장 낮은 에너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도 비슷한데 4번을 좀 사실 막상 그러니까 저는 좀 부끄럽지만 처음에 이걸 접했을 때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했었어요. 이게 어떤 명제냐면 포텐셜이 대칭성이 있습니다. 2분이면 그러면 아이겐 펑션 마찬가지로 아이겐 펑션 X 베이시스에서의 아이겐 스테이트는 2분이거나 5드만 찾으면 된다. 사실 이 말이 잘 안 와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잘 안 와닿았고 증명도 잘 안 와닿았어요. 두 가지가 다 잘 안 와닿았어요. 일단 증명 먼저 알려드리면 솔루션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아이겐 펑션이야. 아이겐 펑션이면 여기에 마이너스 x를 합성한 녀석도 솔루션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하나 다룬 적이 있긴 한데 이 라이프니츠 규어가 안 헷갈린다 하지만 사실 헷갈리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게 이 도함수에 마이너스 x 값을 넣은 거냐 아니면 f에 마이너스 x라는 걸 합성하는 거를 미분한 거냐 후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헷갈리실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그 함수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 값이지만 함수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함수로 봐야지 그 미분꼴로 표현된 그 방정식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그래서 함수로 봐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합성함수로 봐주십시오. 마이너스 x라는 함수랑 합성으로 봐주시면 그러면 요 관계는 무조건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요건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2로 나눈 거랑 빼고 더한 거니까 항상 성립을 하는데 그랬을 때 이 첫 번째 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텀은 오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의 x를 넣어보고 마이너스 x 넣어서 비교해보면 그리고 이건 각각 그 아이겐 펑션이 됩니다. 각각도. 왜냐면 얘도 아이겐 펑션이 되니까 여기 한번 더 적었으면 좋았을 텐데
마이너스 x랑 그리고 기존에 주어진 이 아이겐 펑션을 합성한 녀석도 아이겐 펑션이라 이들의 뭐 덧셈 스칼라 곱해도 다 닫혀 있죠. 그 잘 아이겐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겐 스페이스를 저희가 여기까지 아이겐 스페이스인데 요게 궁금한 건데 요게 요 조건을 넣고 여기는 참고로 그 스파닝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자체로 연산에 닫히지 않아서 서브 스페이스가 되지 않고 앞에 스판만 넣어주면 문제 없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전체에 어떤 히버트 공간이 있고 여기에 서브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 서브 스페이스를 이 S를 스패닝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S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W를 안 구하고 이 이븐이나 오드만 찾아도 나중에 얘네들로 슈퍼포지션을 해서 모든 가능한 애들을 다 구해보면 그게 결국 W랑 같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아이겐 펑션을 찾을 때 해 자체를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고 가도 된다. 이거 사실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리얼이라고 가정을 해도 되고 되게 좋은 장점입니다. 스케일웰 포텐셜, 파이나이트 스케일웰 포텐셜 할 때도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책에서 유도를 합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고민을 이렇게 3개 정도 후보가 있었는데 클래시컬 리밋이랑 고전적인 거랑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이 그 속도가 굉장히 작으면 빛의 속도보다 작으면 고전역학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양자역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정확히는 이제 해밀토니안 메카닉스랑 똑같습니다. 이 똑같은 거를 한번 보이는 거를 해볼 것 같은데 그러려면 해밀토니안 메카닉스도 잘 알면 좋은데 영상을 굳이 찍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거는 후보가 아니고 그냥 뭔지만 간단히 설명해서 이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클래시컬 리밋을 설명할 것 같고 제가 포스툴레이트 3를 사실 더 다룰까 따로 영상을 찍을까 했었는데 사실 대부분의 중요한 내용들을 앞에서 추상화된 개념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이 포스툴레이트 1이 모든 입자의 상태는 다 여기 들어가 있고 이 캣에 들어가 있고 이걸 해석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준 거거든요. 이런 추상화 정도면 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뭐 여기에 계속 조금 더 확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뭐 디그리가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디제너레이트가 있는 경우에 확장이 돼야 되지만 하지만 이런 추상화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거를 따로 찍지 않을 이유가 저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여기 그러니까 임프로퍼 벡터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안 존재한다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이것을 진짜 해결할 수 없는 건가 약간 저도 이런 궁금증 그리고 실제로 진짜 존재 안 하나 아니면 뭔가 그러면 수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물리학자 말고 약간 그런 궁금증들이 아직 저 스스로에게 더 많이 남아 있어서 아직 제가 포스툴레이트 3에 대해서 완전체 영상을 찍기에는 너무 제 식견이 부족하다 느껴서 영상을 찍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컬 리밋에 대한 영상을 다음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